이 시간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강북 FM 나종입니다. 보통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블록버스터 영화나 화제의 영화가 앞다투어 개봉을 하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지 않은 지 오래돼 요즘은 어떤 영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영화들이 화제가 되고 재밌는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은데요. 시원한 영화관에서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는 즐거움. 코로나19가 여름밤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빼앗는 것 같아 아쉽네요.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 방송에서 준비한 영등포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다큐 초단편 영화제 아카데미에 영화 관계자님한테 듣기로는 지원한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지난달 24일 영등포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후 27일부터는 아이템 선정과 영화 제작, 기초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다큐멘터리 제작 강의를 담당한 홍재희 영화 감독은 초단편 영화 아카데미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즐거워합니다. 일반인들이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단편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침체된 영화 산업에 희망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이게 이제 자기 서사잖아요.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카메라를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의 매체로도 사실 다큐가 매력적인 전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동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가 제한중국인 간병인들 이야기를 준비했다는데요.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는 중국 동포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동포 사회에서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일자리를 찾아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5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거 정말 많군요. 네, 이처럼 현재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큰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데 중국 동포들이 간병인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아마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보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좀 일자리도 좋고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건설 현장, 여자는 음식점 같은 데서 일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특별한 기술은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국인들이 찾기가 좀 꺼리는 이런 일이지만 중국 동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일자리마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다 보면서 아마 이 간병인 일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병인 일이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저임금이라 더 힘드실 텐데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또 간병인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현재 간병인 일을 하는 중국 동포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집에 직접 가서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봐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또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직접 그 병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일은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서로 일하신 분들을 소개도 해주고 해서 하나 둘씩 참여를 하면서
한 개 큰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직업군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중국 동포들 위주의 협회 같은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조직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제한중국 동포사회는 간병인 협회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예, 이 중에서도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규모가 있는 이런 대표적인 단체가 한두 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제한중국동포 애심 간병인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족 간병그룹이라고 있는데, 애심 간병인 협회는 약 4,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네. 조선족 간병그룹 협회는 12,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조선족 간병그룹은 현재 간병정보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아마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단체가 설립된 지는 지금 3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 주로 두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회원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네. 회원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단체에서 지금 사무실까지 내고 여기 등록된 회원들이 일자리도 찾아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간병인 일을 하려면 뭐 일정 기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럴 텐데 협회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교육이라기보다 네. 좀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 같은 거, 또 인간성이 있어야 뭐 말 그대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또 환자들을 이송하거나 특수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들도 자기가 자체로 직접 교육을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교육기관에 일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우리 단체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뭐 사실 아무리 직업이라고 해도 남을 돌본다는 게, 게다가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간병인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아마도 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좀 힘들지 않아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환자하고 거의 지금 매일다시피 소통하고 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고통은 많은가 봅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원래 지금 자기가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네, 다른 네. 사람한테 늘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고통이 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교육을 받고 또 선배들의 경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환자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견디기가 좀 쉽다고 합니다. 아, 좀 나아졌다고 하시던가요? 네. 네,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교육이나 뭐 전문성 교육,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간병인들을 위한 그런 처우 개선 교육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도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을 채용했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어떻게 힘든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함께 들으시죠. 간병인 일이라는 거와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 여동생이 뇌출혈이 와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있을 때 간병인 분이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동생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조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 간접적으로 조금 알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한테
가족이 하기도 힘든 일을 해주시고 계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간병인 얘기가 아니라 간병을 받아보신 분의 경험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네. 하신 말씀 중에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 인상에 남네요. 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기에 보람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간병 일을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출원할 때가 제일 보기 좋다고 합니다. 퇴원할 때? 네. 아. 그래서 퇴원하면 네. 좀 나았다는 이런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를 찾았다가 웃으면서 퇴원하는 이런 모습이 제일 좋다. 또 처음에는 병원에 왔을 때는 네.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기가 같이 눈물도 흘리고 또 이러지만 이분들이 웃음을 띌 때는 또 같이 웃게 된다. 말 그대로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현상입니다. 네네. 예. 사람이 살면서 남의 고통을 알게 되고 또 가족처럼 느껴질 때만이 자신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그걸 또 행복으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아마 큰 직업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행하게도 병원에서 또 마감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네네. 이때는 정말 마음이 울적하고 네.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간병인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병인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가 정말 자기 가족처럼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에서도 수시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또 회원들이 어떻게 간병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살펴주고 파악하면서 보완 대책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분들도 자기 단체 카톡방이나 위챗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룹을 가지고 서로 소통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서 직업 교육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룹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모님들 간병인 분들께 맡기고 계실 텐데요. 같은 가족이면서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해주시는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요. 그분들의 처우도 많이 개선돼서 좀 더 일하는 데 편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와 함께 중국 동포 간병인의 활동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